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두목넷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강의하고 있는 왕두목입니다. 자, 뭐 왕두목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깡패 아니야? 여기에 칼집이 이렇게 있질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없죠. 이 왕두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 중에서 요약하고 요약한 애들이 이제 왕두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컴활 1급 필기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내에서 진행하는 IT 시험 중에 어려운 난이도로 치면 1, 2위를 다투는 정도의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얼굴을 보고 계시다는 거는 얘를 탐색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야, 이제 준비해야지. 나 이게 꼭 필요해.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마음이 얘 꼭 필요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렵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저하고 한번 가보시죠. 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입니다.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걸 것 같아요. 야, 2018년도에 출제 기준이 개정됐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됐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왕두목입니다. 야, 이게 글씨가 크니까 확실히 임팩트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강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강의는 초심자를 위한 거예요. 내가 컴활 2급을 취득하고 이 시험을 볼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 시험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실기에 그대로 출제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난이도를 봤을 때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학습 진도라는 게 있으면 뭐 1부터 5까지 실기가 5다. 그리고 제일 하위가 1이다. 그러면 필기에서 1, 2, 3까지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4, 5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필기는 웬만하면 거의 준비하시면 합격합니다. 근데 실기가 어렵다는 소문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필기 합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기까지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필기에서 1, 2, 3단계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놓으면 4, 5단계 올라갔을 때 그냥 바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빨리 진도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기 공부하실 때 그냥 혼자서 기출문제만 달달 암기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따봉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출문제만 보고 암기하고 얘네를 시험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실력자이신 겁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제 강의를 봐라 이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자체가 필기에서 배운 내용이 실기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필기에서 좀 쉬운 내용으로 접근을 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는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PC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해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윈도우즈죠, 윈도우즈. 매킨토시도 마찬가지. 다운로드 받아서 이동 중에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바일로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에 오늘 볼 내용들을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놓고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셔도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인터넷은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두목넷 회원인지 확인해야 되고 또 진도 내가 어느 정도 갔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그러한 일부 패킷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데이터인데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신 요금에 부담 없이 수강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합리적인 수강료예요. 굉장히 좀 저렴한 타 사이트에 비해서 저렴한 수강료를 책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지가 한 12년, 13년 정도 됐는데요. 저는 제가 두목넷을 만들었고 두목넷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직접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만 이게 페이가 있잖아요. 그치? 우리가 보통은 제가 어떤 사이트에 강의를 납품하면 많이 주는 데가 이제 50%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50%로 운영을 하고 저한테 강의를 50%이 정도를 주게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고 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시험 자체가 또 요즘에 워낙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지금 설정된 수강료도 그렇게 저렴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타 사이트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또 교재를 원가로 판매합니다. 교재 내용이 페이지 수가 거의 4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를 그냥 인쇄를 하려면 인쇄비만 해도 몇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부러 파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뭐 저작권 문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판매하지 않고, 판매가 아니라 파일을 제공하지 않고 교재 필수 제공이세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면 기본 교재가 발송됩니다. 그래서 이 수강료 자체가 교재 포함 가격이다라는 거. 자, 그 교재 내용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다른 분들 강의하는 거 다 보고 교재도 다 보는데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5분 정도 쓸데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필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겠죠. 자, 그럼 2018년도에 시험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생님? 보겠습니다, 하나씩. 우선은 첫 번째, 예전에는 윈도우즈 7으로 시험을 봤죠. 그렇죠? 윈도우즈 7으로 언제부터 시험 봤냐면 2013년부터 봤어요. 이때부터 윈도우즈 7으로 개정이 됐고 이제 올해가 이제 2018이니까 벌써 5년 차가 됐군요. 자, 5년 차 만에 얘네가 버전이 윈도우즈 10으로 갱신됐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윈도우즈 10이라고 하는 애가요. 이게 초기 버전하고 지금 현재 최신 버전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윈도우즈 10이 나온 것도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윈도우즈 10에 있는 버전 중에도 초기에 설치하신 분들 화면과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레드스톤 버전이거든요. 같은 10이지만 윈도우즈 업데이트 엄청나게 심하게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제어판 화면이 완전히 달라져요. 초기 버전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윈도우즈 7과 윈도우즈 10의 공통 기능만. 이게 핵심이죠, 뭐. 공통 기능만 우리가 출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여러분들 윈도우즈 문제가 많이 출제되나요? 1과목에 출제가 되는데 많아야 두세 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두세 문제 중에서도 예전과 달라지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 말까지니까 총 3년간 출제 기준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얘네 두 개의 공통된 내용만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년에 교재 사놓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다른 출판사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 거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예요. 인터넷 이거 익스플로러 시험 문제 한 회 출제하면 총 20문제잖아요. 1과목에 나오는데 1과목에 나오는데 몇 문제 나와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굉장히 출제 비율이 낮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제가 보면 거의 없어요, 문제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윈도우즈 10, 익스플로러 10, 11 큰 차이가 거기다 없어. 그래서 얘네도 사실은 업데이트 됐다고는 하나 내부적인 엔진의 문제였지 우리가 시험 문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좀 안심이 된다, 그지? 안심. 갑자기 거기 생각나네요. 다음에 이전에는 오피스가 2007 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위로 올라간 거죠. 자, 여기에서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내용을 아시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잘 아는 건지 관심이 많은 거죠.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 오피스 2000 버전이 있었어요. 그죠? 자, 2000 버전이 어떤 버전으로 올라갔냐면 2003 버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7 버전이 나왔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2010 버전이 나왔고요. 또 2013 버전이 이미 오래전에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2016 버전이고 올해 말에는 2019 버전이 출시된다고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모 출판사에서 제가 요 실용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뭐 선생님 이 올해 말에 버전 나오니까 책 다시 쓰셔야 돼요. 이런 게 왔어요. 걔네들은 좀 빨리 알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2000 버전을 베이스로 해서 업그레이드 된 애가 2003이고요. 그리고 얘네가 완전히 격변이에요. 2003에서 2007 버전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출제 기준이 바뀌는 게 201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 이전 기출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이상한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한 100문제 보면 그중에 한두 개 정도 2003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것들.
또는 윈도우즈 XP에서만 쓸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게 격변이죠, 격변. 그리고 얘네가 이제 개발비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얘네에서 여기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요. 여기 격변을 한번 합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총 한 7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007 베이스로 해가지고 2010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시험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엑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이가 거의 없어요. 피벗 테이블에 값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이 정도. 엑세스에서는 매크로에 사용되는 함수들 이 정도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가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2013으로 격변이 일어난 거죠. 응? 여기서 격변이 일어나고 얘를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하나의 베이스, 이렇게 하나의 베이스, 하나의 베이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야, 2007 버전하고 2010 버전은 야, 똑같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좀 마음이 좀 더 안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응시 자격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어요.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는 대학교 나와야 되잖아요.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지만 얘는 그렇지 않아요. 시험 시간은 60분이고 문제 수가 60제예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출제 기준은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두 개로 바뀐다. 하지만 윈도우즈 7이나 또는 오피스 2007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부담은 없을 것이다. 시험 접수는 뭐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시험 접수가 가능하고 여러분들 대부분 상시검정 접수하실 거잖아요. 바로 시험 보면 바로 다음날 합격자 발표가 나니까 필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정시검정은 적어도 20일 이후에 발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다 상시검정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상시검정을 할 때 시험을 보시면은 필기 불합격 시에 이 10일간의 페널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합격하면 10일간 접수를 못해요. 근데 접수 대기 기간까지 하면은 잘하면 20일 정도까지 이걸 시험을 응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좀 준비 좀 어느 정도 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접수 절차는 우선은 시험 일정을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 내가 1월 달에 볼 거야, 2월 달에 볼 거야, 3월 달에 볼 거야 라는 걸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얘네를 또 상시를 볼 거야, 정시를 볼 거야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 검정은 작년부터 1년에 2번만 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선생님 왜 2개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4개도 있었고 3개도 있었는데 갑자기 2개예요. 네, 1년에 2번밖에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검정에서만 기출문제를 공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시험을 또 응시하죠. 우리가 여기서 필기를 합격을 하면 실기를 응시를 하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2010 버전으로 가게 되겠고 이 실기시험 응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실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뭐 연속 접수율이 이런 것들 다 전략은 다음에 실기에서 보는 거야. 자,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거는 실기에 대한 합격자 발표고요. 필기는 다음 날 발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 시험 보면 내일 합격자 발표 나고 바로 실기 접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이 실기 준비 기간이 더 훨씬 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 이거는 실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실기는 2주 뒤 금요일 날 한 번에 합격자 발표를 해요. 내가 월요일 날 보든 금요일 날 보든 2주 뒤 금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얘네가 이제 필기 같은 경우에는 10일간 페널티가 있어요. 필기 같은 경우 실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빼주는 게 좋겠다. 그지? 그리고 합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과목별 배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60제라고 앞에 말씀드렸고요. 합격 점수는 60점입니다. 실기는 70점이지만 필기는 60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 공인시험은 다 동일해요. 이게 60점 맞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과목당 7개 이하의 과락이 있어요. 총 3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나머지 2과목 다 맞아가지고 40개를 맞았고요. 1과목에서 7개를 맞았어요. 그래도 47개니까 36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총 60문제에서 60점이면 몇 개냐면 36개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36개를 맞으면 되는데 이렇게 1과목은 7개, 나머지 20개 해가지고 47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합격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1과목은 이제 컴퓨터 일반 20문제고요. 컴퓨터의 전반적 이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좀 전에 봤던 윈도우즈 10이나 7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컴퓨터 이론,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애들이 또 추가돼서 출제가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스프레드시트 일반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네, 엑셀이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엑셀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실기 작업 내용을 가지고 필기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실기를 우리 같이 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화면도 모르고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그냥 무작정 문제를 외워버리면 외워지지도 않죠, 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필기지만 실기를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엑셀 실무를 필기 문제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는 문제 달달달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기를 모르면, 엑셀을 모르면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네 여러분들 실기 병행해서 저랑 같이 한번 다 눌러보고 입력해보고 하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데이터베이스 일반인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서는 스프레드시트고 여기서는 이제 액세스를 보게 되죠. 자, 액세스를 보게 되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일반 같은 경우는 이 액세스하고 DB 이론이 좀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액세스라는 게 너무 생소하잖아. 회사에서도 잘 안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도 마찬가지로 실무를 우리 병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2, 3과목이 엑셀하고 액세스를 알아야 한다는데 제가 필기랑 실기랑 같이 결제해서 같이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강의는. 네, 홈쇼핑 하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 안에다가 들어있어. 그래서 필기하면서 우리가 액세스 실행도 해보고 테이블도 만들어보고 보고서도 만들어보고 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핵심 유형 600제입니다. 600제가 좀 넘어요, 사실은. 그래서 각 과목당 200제 정도씩 해서 총 600제가 됐고요. 강의 시간입니다. 자, 1과목 12시간, 13시간, 11시간 이렇게 되고요. 이 두 개는 우리 실습을 병행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몇 시간 되나요? 3시간, 이게 30시간에 36시간 정도 되네요. 약 띄어쓰기 잠깐 쉬는 거 하니까 40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40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씩만 해도 20일인데. 근데 이걸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1과목 같은 경우는 강의를 사실 그냥 간단히 빠르게 배속으로 쭉 한번 들으시고 기출문제를 암기하시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2, 3과목은 나중에 이제 실기까지 생각을 해서 좀 천천히 가는 게 좋겠고요. 아셨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끝나면 여기에 이제 핵심 유형이라고 하는데 유형하고 기출문제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만 딱 마스터하고 시험장에 가셔도 합격은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수가 이거 지금 60문제씩이니까 최신 기출문제 10회를 푸는 것하고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에 얘네를 기출문제를 또 학습을 해야 되겠죠. 왜 기출문제를 보냐면 여기에서 다뤄지지 않는, 얘네는 이제 자주 출제되거나 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을 여기서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가 총 지금 20회 제공이 되고 있고 점점 늘어나겠죠, 시험 볼 때마다. 그리고 얘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부터 윈도우즈 7과 오피스 2007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007과 2010 두 버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이후 문제는 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 이전 문제 중에 1과목은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전 내용이지만 거기에는 시험 출제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얘네들은 광범위 문제은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여러분들 합격률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한 3일 또는 일주일 정도를 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 두목넷에 보면 문제은행 CBT라는 애가 있습니다. 강의실에도 달려 있고요.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틀린 문제 다시 풀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 회 한 회 풀을 때 간혹 그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요 기출문제를 10회분 보고 갔는데 시험장에 갔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떨어졌어요. 기출문제를 어떻게 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출문제 CBT를 이용을 해서 한 회를 100점 맞을 때까지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 회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최신 기출문제 10회 풀어봤는데요. 선생님 평균이 60점 좀 넘어요. 시험장 가면 붙겠죠? 아니요. 얘네 100점 맞아야 시험장 가서 60점 맞습니다. 아셨죠? 공부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틀린 문제 다시 풀기 이용을 해서 우선은 첫 번째 1회분을 딱 풀어요. 최신 기출 문제 딱 풀어가지고 딱 풀어봤더니
한 70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틀린 문제를 다시 풀기를 해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풀기 합니다. 자, 다시 풀기 했더니 다음에 90점이 맞았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다시 풀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게 10개 있을 거 아니야? 10점 부분 있잖아요. 얘네를 다 맞을 때까지 체크한 다음에 다음 회차로 넘어간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자, 벌써부터 이제 막막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음에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자, 기본 다지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점수를 80점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생소하거나 어려운 내용들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약 제가 생각했을 땐 10% 된다고 봐요. 10점 해당한다고 봐요. 버리세요. 나머지 10점은 실수한다고 봐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방금 전에도 제가 상담을 하나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네요. 선생님, 진도가 너무 안 나가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게 공부하시지 마세요. 어려우면 잠깐 옆에다 놓고 다시 다른 진도를 빼세요. 그래서 끝까지 완강하는 게 우선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놨던 거를 다시 살펴보는 거죠. 이 살펴보는 거를 그때 다시 와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딸이 있어요. 애기들이 어떤 걸 하냐면 가끔 퍼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퍼즐을 맞출 때 어떤 식으로 맞춰요? 전략이 있죠. 맨 처음에는 요 모서리부터 채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테두리 쪽 채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채워야 빨리 채울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어려운 것들은 조금 뒤에 냅둬도 돼. 이 가운데 이거 엉망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애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잠깐 나중에 뒤로 놓으라고. 진도를 우선 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방정식 배우시나요? 초등학교 때 방정식하고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하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방정식 잘 하셨어요? 저는 잘 못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올라갔는데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3차 방정식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초등학교 때 몰랐던 방정식이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냥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똑같아요. 네, 진도를 빼다 보면 조금씩 그 빈자리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콜?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지칩니다. 자, 예상 학습 시간은 2일씩 30일, 총 몇 시간이에요? 네, 60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어. 집중력이 떨어져. 그러면 더 걸리는 거고요. 나는 어려. 머리가 팽팽 돌아가. 제가 이 나이에 따라서 머리 회전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겠죠. 아셨죠?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분에 어렵다고 해서 계속 얽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계속 우선 진행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 평균이에요. 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왕두목하고 합격하는 날까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항상 오리엔테이션 말미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마력이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야, 점점 우리 두목넷에 들어와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막 하고 있다고. 이제 마력에 빠져서 결국 저하고 같은 배를 탄 겁니다, 지금. 결제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결제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저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 액션이 필요하죠. 전략과 액션이 합쳐져야 합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전략을 짤 건가요? 아니면은 공부를 할 건가요? 저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저는 선장이고요. 여러분들은 선원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안내할 거거든요. 어떻게 쉽게 갈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관광하나요? 이야, 저기 경치 좋은데? 이럴 거예요? 아니죠. 열심히 저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는 결과는 없어요. 노력하지 않는데 합격은 없어요. 요행은 없어요. 간혹 있어. 그런 애들이 간혹 있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내 친구가 야, 컴R 1급이야. 필기 시작. 뭐 기출문제야. 20회만 그냥 기출문제 달달달 암기했더니 붙었어. 이러죠. 근데 난 아무리 해도 1년째 못 붙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친구는요.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애들은
빨리빨리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요. 오늘 시간에도 몇 가지 알려드렸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열심히 노를 저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